보수 정권이 다시 서지 못한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발언하는 대상, 그러니까 이 글을 향한 대상은 누구냐 하면 보수 우파하고요. 강남 좌파를 향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글을 분석하는 이유가 어떤 게 글이고 어떤 게 글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입니다.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언비어. 글처럼 보이고 뭔가 줄줄줄 써내려가니까 엄청나게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딱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옳지도 하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추론법도 알려드리고 정말 그거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부자들은 살기 힘든 나라가 될 거다. 이게 이제 문재인하고 연관시켰어요. 문재인이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라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셨습니까? 문장이 하나, 둘, 셋, 네 문장이에요. 네 문장을 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발언한 거 잘 보세요. 보수 정권이 다시 서지 못할 것. 네가 어떻게 알아?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봐요. 우리 태도가 어떤 태도가 옳은 건지. 엘리트라면, 내 나라, 내 결의, 내 민족, 그리고 내 결의의 역사, 그리고 내 민족의 조상님들을 깔보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런 태도가 옳습니까? 아니면 나쁜 게 있어도 좋게 고쳐나가려고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으니까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올바른 겁니까? 이게 깔아뭉개는 게 버릇이 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김태산이 진짜 간첩이 아니라면 이런 글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왜 가스라이팅 하세요? 우리 기죽이려고 투입된 간첩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진정한 민주주의겠죠. 이 사람의 발언에서 자유주의는 빠져 있어요. 요거 보이십니까? 자, 부자들이 살기 힘든 나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뭔지 아세요? 부자들은 살기 힘든 나라? 부자들이 살기 힘든 나라는 가난한 사람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이 사람 발언하는 게요. 정말 개떡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보수파적인 시각을 갖고 뭔가 올바르게 뭔가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상하죠? 남의 채널에 장문의 댓글을 올려요. 근데 우리 채널은 왜 조용히 계신가? 귀팅 중? 네. 부자들은 살기 힘든 나라. 요 말에 뭐가 있죠? 네, 함정, 진정한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빠졌습니다. 경제에 관련돼서요. 공산당 얘네들이죠. 빨갱이들이 요즘 자본주의 까는 애들 별로 없죠. 그게 뭐예요? 폴라타 채널을 본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공산당은요. 국가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국가라고 하는 그 기구가 공산당이 자본주의를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익분 부익분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경제가 있고 시장경제가 있는데요. 100% 계획경제 했다가 공산당 망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자유시장 경제는요. 이 정치체제가 받쳐줘야 돼요. 야, 니들 잘 배우지 않니? 응? 사적 유물 연세 배우지 않아? 토대가 상부를 결정한다. 이거 안 배워? 참 마르크스주의를 벗어나가지고 안 배우겠구나. 자, 그 다음요. 부자들은 살기 힘든, 즉 문재인이 꿈꾸는 그런 나라로 분명히 될 것이다. 아닌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잖아 공산당 간부들은. 그 이유는 첫째, 북한과 중국은 계속 힘을 집중하여 한국에서 저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거 가스라이팅이에요. 자, 여러분, 북한 간첩, 중공 간첩이 힘을 쓸 수 있어요? 북한이 무너지고 중공이 무너지는데 이 사람 지금 북한 무너지고 중공 무너지는 거 모르는 거죠. 그죠? 자, 북중이 한국에서 힘 집중해서 한국에서 세력을 확장할 거다. 자, 이거 어떠세요? 정신 나간 소리죠? 노력하지. 근데 잘 되나? 중심점이 무너졌는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여기는요, 태평양 방어선의 마지막 포로예요. 사용하는 언어가 이 김태산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깔보고 이런 글을 많이 쓰니까 제가 김태산한테 한번 까는 말을 해볼게요. 북한에서 배워봤자 얼마나 배우겠어요? 네? 책을 읽어봤자 얼마나 읽겠어요? 책 안 읽은 사람이 쓴 글은 티가 난다니까요. 우리 이럴 때 옛날에 남자애들이 쓰는 말 야부리 깐다 그러던가 야부리 턴다든가 이빨 턴다.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북중에 집중해서 한국 세력을 확장할 거는 한국에서 세력을 확장할 거래. 북한하고 중공을 되게 강하게 보는 거죠. 정신 나갔습니다. 지금 북한 중공 무너져서 정신 없는데 이딴 소리를 해요? 무슨 가스라이트 이따위로 합니까? 이거 주둥이 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북한 중공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도 몰라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런 글을 이거 누가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 혹시 김태산 글을 자꾸 싫어하는 사람이
사람이 있으면은요, 좀 이렇게 쫙 보세요. 네? 우리가요, 자신감을 갖고 싸우는 거하고 불안해하면서 싸우는 거하고는 이거 완전히 이게 다른 싸움이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한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스라이팅 자꾸 당하시면 안 돼요. 이런 글은 거르셔야 됩니다. 스카이데일리 이상한 쪽이군요. 요거 뭐지? 오프라인 신문도 있네요. 여기. 오프라인을 찍을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 누가 뒤에 있는 걸까요? 조성진 편집인. 이 사람 좀 한번 볼까요? 조정진이군요. 근데 잘못 봤네요. 이 사람 저기 뭐지? 극자국어 모르네요.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거를 하지? 하긴 나도 예전에 그랬지. 근데 난 반성했는데 이 사람들 아직도 반성이 안 됐구나. 아, 어지러워. 이 사람 이게 책 많이 안 읽었구나. 있잖아요. 책을 많이 안 읽으면 이게 글이 아우 눈 아파. 막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잠시만요. 개잡 시간입니다. 개를 잡냐고요? 아닙니다. 개념을 잡아주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 저한테는 좀 약간 독특한 현상 같은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사람 말을 이해 못하면 그 사람은 모르고 떠들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책을 좀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려서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제가 다독상을 받을 때 이미 초등학교 제가 5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5학년인지 6학년인지 아무튼 그때 이미 1000권을 넘게 읽었다. 제가 말이 되냐 그랬어요. 엄마 그게 말이 되냐고. 저는 한 600권 넘게 읽고 그 상을 받은 게 아닐까? 그랬더니 1000권 넘었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냐면, 엄마는 그 당시에 애들이 보는 책이 1000권 넘게 나왔다는 얘기냐고. 엄마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게 기록이 다 있대요. 그거 보고서 그렇게 한 거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러분 보수 우파처럼 보여도요, 보수 우파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글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근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막 따가워가지고. 눈이 따가운 건 문제 있는 건데? 그리고 글이 안 읽혀요. 읽을 때 막 어지럽잖아요. 그럼 이거는 모르고 떠드는 소리거나 거짓말이거나 우리한테 막 뭔가 이렇게 우리 정신을 못 차리게 쓰는 글, 그런 목적이 담겨 있으면 그게 확 와요. 왜냐하면 제가 유시민이 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짝에 있을 때 그거 좀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 첫 페이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첫 페이지가. 그 머리 아파서 덮고 자고 그러길 몇 번 하고서 왜 이러지? 왜 이 책만 피면 이러지? 순간 이거 얘가 쓴 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수소문을 했죠. 출판사에. 이거 유시민 쓴 거 아니지? 진중권 미야고 디세이 누가 쓴 것처럼 이것도 그런 거지.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엄청 강하다니까요. 저는 그거를 확신하진 않아요. 그럴 때 100% 지금까지 틀림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거리는 돕니다. 그리고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노이즈 마케팅은 시끄럽게 하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마문가의 어떤 그 여자 가수가 굉장히 성행위에 관련된 어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 기사 나고요. 근데요, 그게 걔들이 올라가는 방식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알렸잖아, 이름을. 지 얼굴을 알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이즈 마케팅 중에 하나인데 가장 나쁜 방법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거거나 간첩이거나 네,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가스라이팅의 대가라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요거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방송할 때 한 번 더 쓸 건데요. 검색을 해서 여기 보면 제가 좀 더 키울까?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요, 중국의 서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자가 쓴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일단 이게 한번 보여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전혀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호남 정부래요. 이런 것도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제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청의 역사를 이제 연구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민족 국가가 존재하지 않던 조기 근대. 뭐라고요? 네, 국가의 개념이 그리고 국가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꼈어요. 청의 서진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차이나라고 했죠. 차이나 마취라고 했어요. 원래 청이라고 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죠. 여기 보면요. 이 사람도 써요. 이거를 모르는 학자라면 그 사람은 학자 자격이 없는 거고요. 네, 학자인 척하는 네, 또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요. 단어를 선택할 때 모두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중립적인 것은 없다입니다. 요거 이제 제가 보여드렸어요. 분명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중국의 서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책을 쓴 미국 학자, 교수가 쓴 겁니다. 제 발언 아니고요. 제가 말해도 그 말이 옳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광 효과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목적은 이영훈 그리고 이런 김태산, 스카이데일리 이런 사람들의 글 쓴답시고 글 좀 쓰니까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나 된 줄 아는데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착각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진짜 허접해요. 글이 너무 허접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너무 천박해요. 너무 일천합니다. 얕고 얇아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쓰지? 여기 좀 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는 김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이거 쭉 보면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안 썼고 이건 저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보는 거라 여기 보면 제가 읽은 책 메모가 있고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있는데 읽은 책 메모고 여기 써있죠. 읽은 책 메모 그거 말고 소개하고 싶은 책들에 제가 올렸어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철학개론도 보시고 소크라테스의 재판의 재구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청나라 관련된 문헌을 공부를 해야지 책을 쓰잖아요. 청나라 역사니까. 그러니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텍스트를 꼼꼼하게 비판적으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치우침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제가 조선사, 근대사, 조선사 전문이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저 정말 토론하고 싶다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자를 어디까지 하는지 진짜 진심 궁금하거든요. 한자로 된 책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 한자의 깊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미국인 교수인데 한자를 자기가 잘못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이게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어때요? 학자라고 나선 인간들 완전히 그거 쓰레기 같은 짓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학자 아니에요. 이거는요. 조현병자들이에요. 조현병자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자로 많이 돼 있고 그걸 읽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자기 목적 이런 거 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선사를 얘기를 한다면 전부 다 뭐라고요? 한자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조선 전공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주석이요. 747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예요. 거의 한 90페이지? 그쵸? 네. 주석. 이게 정상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문헌이요. 857에서 896페이지까지. 그러니까 한 30페이지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요. 첫 번째 참고 문헌에서 첫 번째 공문서와 수기 자료 이렇게 놓고 출간된 1차 자료 그리고 2차 자료 이렇게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제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진짜 공부한 사람은요. 1차 자료, 1차 사료, 그리고 2차 자료, 2차 사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석박 논문이 어떻게 되냐면 2차 자료나 3차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는 안 칩니다. 그냥 네. 그래서 전 참고 문헌
참고 서적을 좀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근데 유시민이나 진중권 같은 놈들이 쓴 책은 뭐다? 그런 게 없다. 짝읽기 책이다. 누군가의 그 복붙이죠. 네, 누군가의 글을 갖다가 요 말 저 말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지러워서 못 읽죠.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필 작가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지영이 될 뻔하고 제가 신경숙이 될 뻔했다니까요. 글 좀 잘 쓰면 접근을 해서 책을 몇 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거 잘 버무려서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책을 써와라. 그래서 유명하게 해주겠다. 저 그 카드 안 받았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보면 1차 자료, 2차 자료. 1차 자료는 그 당대에 직접 쓴 거, 2차 자료는 그걸 연구해서 자기 의견을 쓴 거예요. 거기까지만이에요. 근데 대부분 석박은 뭐다? 네, 2차 자료 아니면 3차 자료겠죠. 2차 자료만 가지고 얘기한 거는 네, 그 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플라톤 작품 읽고 그랬지만 가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어로 된 걸 봐야지 진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배우지 못했고, 네, 일단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리스 유학을 가고 싶지만, 네, 저한테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밖에 못한 거고, 네, 그렇게라도 해야 돼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넘게 걸려서 만든 책입니다. 자, 그다음 김태산 글 더 확인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공은 계속 힘을 집중하여 한국에서 저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 우파는 북중의 침투를 막을 힘도 막을 의지도 없다. 북중이 이미 중요 부위는 다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근데요, 중요한 건 북한 중공이 지금 다 어떻다? 지들 먹고 살기 바쁘다. 지들 나라 터진 거 이거 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 둘째, 지금의 한국에는 간첩들과 친중, 종북, 역적들을 청소할 자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아, 이 사람은, 이제 더 갈게요. 미국 얘기가 없네요. 이러려고 했더니 뒤에 보니까 있네요. 지금 종북, 친중들은 천적이 없는 산속의 멧돼지처럼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국가의 곳곳을 장악하고 애국 보수를 매장해 버린다. 그러나 한국에는 종북 친중 멧돼지 무리들을 잡을 포수와 사냥개가 없다. 이 얘기는요,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이 간첩들을 잡아낼 선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진짜 욕 나오는데? 이거 딱 이영훈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김태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글을 써내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실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태산도 스카이데일리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보지 마세요. 김태산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나 본데, 네, 김태산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을 뭘 한다고 간첩들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카이데일리도 그거 옮겨다니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인 통째로 한국인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 한국인에는 여러분, 그 발언을 한 여러분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올바르게 살아가고 지금 제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싹 다 뭉쳐서 통째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요, 더 웃긴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러면 외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만 나쁘게 말하는 거거든요. 외국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 무대에서 5.18과 선거 조작을 의심하는 애국자들은 쫓겨나고 범법자와 역적들은 당당하게 공천을 받아도 누구도 찍소리도 못한다. 어머, 네, 누구도 찍소리도 못한다. 이게 뭐죠?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공천에 대해서 누구도 찍소리도 못한다. 못한다입니다. 띄어쓰기 한국에 왔으면 한국 어법을 좀 배우라고. 야, 얼마나 건방진 사람이야, 이. 그리고 스카이데일리든 뭐든 이 사람은 뭐 이런 거 교정 안 받습니까? 아유,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봐줘야 돼? 공천할 때 누구도 찍소리 못합니까? 자, 대표적으로 민경욱 전 국회의원 어떻게 해요? 찍소리 하잖아요. 찍소리가 뭡니까? 가가고 무슨 정당까지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찍소리도 못한데 진짜 이 사람 아주 이 의식 자체가 쓰레기인데요, 쓰레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시끄럽구만 지금 보니까 SNS랑 막 난리 났던데요. 중요한 건요, 우리하고 똑같은 발언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발언 방식이나 이런 걸 해서요, 이런 글을 퍼뜨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러면 우리 정신이 썩어요. 이 사람 우리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거든요. 이영훈급입니다. 간첩들을 잡아낼 사람이 없다. 너님이 잡아내세요. 김태산. 응? 누구 간첩 누구 간첩이 지가 찍소리 못하면서 누구더러 찍소리 못한다고 관광이야. 웃긴 사람이네 이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여기 정치 진영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국민을 계몽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도적인 입장에서
네, 국민들한테 뭔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알려주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런 글은 옮기시면 안 돼요. 이건 쓰레기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보수파에도 쓰레기 많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탈북자라서 배운 게 없다. 한국어도 잘 못 쓰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원어민 데려다가 그 애들 영어 그 가르치고 그럴 때요. 그때 영어만 할 줄 알면 데려왔어요. 자, 여러분이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어요, 외국인한테요? 안 될걸요? 그 다른 능력이에요. 그다음 셋째, 지금 미국은 한국 땅덩어리만 지켜줄 뿐 한국이 정치 사상적으로 침략당해서 무너져가는 것은 방치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미국은 북중의 간첩들이 활동을 잘 알면서 한국을 돕지 않는다. 미국을 욕하네요. 땅덩어리만 지켜준다? 땅덩어리라도 지켜주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주권 국가예요. 이 사람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빼앗으란 얘기예요? 일제처럼 한국을 지배하란 얘기예요? 이러니까 제가 머리가 아파서 안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거든요. 여기서 오니까 제가 뭐 미국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안 하라 했더니 이거 진짜 이건 말도 안 돼요.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이 10번째로 한 소리가 뭐냐 하면, 북중의 지원을 받는 좌파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한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백전백패한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북한 대사인데 맘 약한 사람들, 우리처럼 뭔가를 이렇게 딱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글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지는구나. 뭐 지도자도 없고 리더도 없고 이러니까 다 지는구나. 우리는 이 패배의식을 심어주죠.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나? 그리고요, 이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저한테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뭐 신뢰라는 얘기를, 이영훈 그 얘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많으면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근데 왜 유시민은 나이를 그렇게 드셨는데도 비판하세요? 60 넘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놀이 갖다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지네가 있어요, 지네. 여러분, 지네를 그냥 옆에 놔둡니까? 지네랑 같이 삽니까? 지네가 옆에 기어가면, 지네가 기어가는구나, 하고 그냥 같이 잡니까? 죽여요? 아니면 내버려요? 뭐 대부분 죽였죠, 독이 있으니까. 근데 아주 오래 묵은 큰 지네가 있어요. 그 오래 묵고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놔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영훈이 나이를 많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런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이 값을 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간첩이에요. 네? 그 오래 먹은 만큼 그 독도 많이 강해졌을 거고, 그쵸? 그리고 사람들 여러 죽였을 거 아니에요. 생물들도 여러 죽이면서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독으로. 자, 그런 지네를 놔두실래요? 나이 먹으니까 존중해야 된다고요? 문재인도 70 넘지 않았어요? 존중해 주셔야지. 왜 욕하세요? 네? XX 막 이러면서 막 쌍시 들어가는 욕하면서, 김형석이 나이가 100살이 넘었으니까 100살 넘은 사람은 뭐 잘못해도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100살이 넘었기 때문에 막 그냥 떠들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네, 5.18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들고 나와서 시점에 그거를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영훈 뭐 하지 마라, 김형석 뭐 하지 마라. 김형석이 요새 최근에 올라온 그 무슨 뭐 반대 김일성을 엄청 좋게 얘기하더만요. 정신 나가셨어요. 그런 사람을 때리지 않고 그러면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제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제 이미지 생각하면 이런 방송은 하면 안 되죠. 간첩 잡아내는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이 김재산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죽이고 스카이델리도 죽이는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병신 아닙니까? 저 에미나 이러면서 욕하고 있겠네? 미국을 욕했어요. 하긴 미국을 나무랄 것도 못 된다. 지난날 이명박 박근혜도 이 김재산 이 인간 이상한 인간인데요? 네? 지난날 이명박 박근혜도 미국과 손잡고 친중 종북 세력을 청소하려는 주인의 의지와 노력이 전혀 없었으니 미국인들 어쩌겠는가. 뭐지? 간첩을 소탕하려는 의지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 간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었죠. 그쵸? 그리고 개성공단을 철수시켰어요.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자, 제 의견은, 네, 김태산 간첩입니다. 보수우파, 애국보수 이러면서, 네, 우리 기죽이고요. 우리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이영훈 같은 역할을 맡은 인간이에요. 그렇지. 여기 넘어오고도 살아있는 게 신기했다.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수 대통령들은 자신도 못 지키고 쫓겨나거나 총 맞아 죽고 감방 가고 죽어서도 개천대를 받는다. 여러분, 간첩을 잡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네, 맞아요. 이석기 당도 해체했죠. 네, GNK님, 그렇습니다. 이 사람요,
오, 아주 교묘한데요. 이 사람이 북한을 배신하고 왔는데도 살아있는 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언제 건너온 그 황머시기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은 나라에서 지켰잖아요. 그 한쪽 같죠? 하나하나 분석해놓고 보면은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제 눈엔 딱 걸려요. 저는 글쓰기 훈련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글짓기 대회 나가서 상 받게 하려고. 그걸 본인한테 그 성과로 작용하니까 점수가 올라가서 그 교감 교장 승진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가외 활동을 해서 상 받고 이러면. 자, 이제 보이시죠? 조금씩요? 네, 보수 대통령들이 간첩 소탕 의지가 없었대요. 오, 죽임을 당했어요. 간접 소탕 의지가 없었어요? 네? 진짜요? 이 사람은 근데 언제 온 사람이 잠깐만 살펴볼게요. 언제 왔길래 이런 개소리 하는 겁니까? 이 사람? 김태산 인물에 나오나? 안 나오는데? 잠깐만. 김태산 나오는 거 지지배가에? 아닌데? 다른 사람인데? 뭐지? 어? 머리 아파. 어머. 김태산 검색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요. 보여드릴게요. 김태산 검색을 했습니다. 여기요. 그랬더니 뭐가 안 나와요. 이거죠. 뉴데일리? 잠깐만. 그 뉴데일리, 여러분, 뉴데일리 그 주사파 그 뉴라이트가 만든 거기 아니에요? 아닌가?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국선도 사랑방, 탈북자 김태산 전 북한 최고대사 니맥을 요거였나 보네요. 요거가 이제 오는 건가 보네요. 정보창고. 여기 제가 이 사람들 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대한민국 국민들 향한 간절한 외침. 이 사람 글 쓴 거 옮긴 사람들 다 조사해봐야 되겠네요. 탈북인이 자유대한민국 국민에 보내는 절규. 근데 정작 김태산이 누구인지는 안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김태산 검색해 볼게요. 아니, 이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어떻게 안 나옵니까? 여기 봐볼까요? 왜냐하면 인물란에 뭐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잘난 척하며 계속 속는 젠틀맨과 숙녀들. 우리나라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는 건데요. 난 이 사람 좀 이상해. 이봉규 이 사람 많이 이상해. 너무 이상하죠? 과거가 없어? 과거가 없는 사람들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사밖에 없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과거가 없잖아요. 과거가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탈북자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뭐 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로 얼굴 대놓고 이름이 이 정도로 알려질 정도면 이거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하는 걸로 보일 수 있잖아요. 보수 대통령들이 간첩 소탕 의지가 없었습니까? 그래요? 왜 거짓말해요, 이 사람? 감방 가고 죽어서도 개천대를 받는다. 뭐지? 와, 이거 간첩이에요, 간첩. 간첩 아니면 이런 말 못 써요. 우리나라가 자, 보수 대통령들이 간접 소탕 의지가 없었습니까?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자, 그래서 전제가 거짓말이면 결론도 거짓말이에요. 이게 논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부 안 한 사람이죠. 뭐 북한에서 컸으니 공부했자 얼마나 공부하겠어요. 거기는 정보가 차단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도서관 가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거기서 뭐 책 많이 읽어봤자 뭐 그런 거죠. 지들한테 다 좋은 거. 이러니 이게 생각이 쓰레기고 글도 이따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책을 냈어요. 그럼 스카이데일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괜찮은 보수 우파라면 전화 와야 됩니다. 전화 옵니까? 안 오죠. 이상한 거죠. 저는 제가 바로미터예요. 제가. 그들 패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 청소를 하지 않은 보수 대통령들의 인과응보이고 자업자득임을 누구를 탓하겠는가? 자, 이게 보수 우파 진짜 애국 어쩐지 그동안 꼴도 보기 싫고 일단요 문장이 개떡 같아요. 문장이 개떡 같으면 전 읽기 싫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글이 아니에요. 야, 보수 대통령들의 인과응보래요. 나라 청소를 안 한.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나.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유명하게 막 이렇게 띄어지는 애들은 간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스카이데일리 이거요. 저는 이런 거 운영 안 해봤어요. 돈 많이 들어가요. 사무실 운영비, 네, 기자 월급, 그리고 발행하는 그 인쇄. 이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 어디서 나는 거지, 이 사람들? 조선일보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광고 받느라고 난리치는 거잖아요. 조중동 같은 것 대형 언론도 힘들어하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자, 보세요. 자, 넷째. 지금도 좌파들은 튼튼한 자금 원천을 두고 계획적으로 대를 이어나갈 새로운 좌파들을 계속 키워내고 있다. 그래서 미래가 든든하다. 좌파의 미래는 든든하다. 그러나 보수들은 젊은 세대의 양성 따위는 꿈도 못 꾼다. 그나마 지금 싸우는 보수들은 모두 70대, 80대를 넘긴 서산 나겔의 운명 세대다.
우리는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요즘 20대가요. 말을 할 때 10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빨갱이 책 이렇게 돼요. 자,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요. 자, 저를 초대를 안 합니다. 왜요? 네. 넌 서울대 아니잖아. 근데 북한대사 이런 쓰레기들은 초대합니다. 진짜 뭐 하는 데예요, 거기? 거기 기획자 누구예요? 서울대 트루스 포럼 누가 기획하는 거예요? 이 엘리트주의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이러지 마세요. 그게 뭘 의미해요? 그 사람이 서울대 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것만 응원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배운 그 지식이 지금 현재 얼마나 쓸모가 있을 것 같으세요? 참, 진짜. 네, 좌파의 미래는 든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종북들은 민노총 100만의 세력과 지하무장 조직까지 거느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나 보수들은 겨우 힘없는 좌익 출신의 윤석열이라는 타악 정부만 붙잡고 연명해가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하무장 조직을 거느리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죠. 자, 지하무장 조직이 있어요. 자, 이거 알면서 왜 얘기 안 해줘요? 깨부셔야죠. 지하무장 조직이 있다면서요. 본인은 뭐 해요? 이런 걸 왜 들고 다니세요? 보수는요, 이끌어줄 당도 지도자도 없대요. 자, 이 얘기 뭐죠? 김태산 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네, 이거는 김태산도 이끌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셀프 디스지를 이따위로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만 듣지 마세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네. 북한에서 뭐 배워봤자 뭐 얼만큼 배웠겠어요. 서울대 애들은 왜 이런 쓰레기를 데려다가 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유시민급인데 거의 개쓰레기 발언이. 지금 애국적인 당들이 새로 생겨나던 어리석은 한국인들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인을 통칭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들어가요. 그럼 스스로 셀프 디스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인은 전부 다 어리석다예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김태사는 북한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괜찮습니까, 이거? 이건 셀프 디스지래요. 한국인은 더러워. 본인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들. 그럼 외국인은 깨끗해요? 아니요, 외국인이 깨끗했으면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왜 우리나라 이렇게 칭찬합니까? 왜 우리나라 칭찬을 하는데 맞다, 우리나라 그런 점이 있지, 맞아. 그럼 외국은 안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겉으로만 그래? 막 이러면서 나쁜 얘기를 해요. 왜 그러지? 지금도 종북들보다 애국보수의 숫자가 더 많지만 탄핵과 부정선거를 지지하고 5.18 헌법화를 주장하는 자들을 따르는 최고의 바보들 때문에 안 된다. 이거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돌려간 거죠. 이름을 넣어야지. 왜 안 넣어? 예전에 넣었나? 넣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글은 보수 이간질이에요. 근데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보수라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도 그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로 온 이상은 걔네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 가지인데 이거 보수 아니에요. 이거 우파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뭐 북한 출신이니까 아는 게 없을 거예요. 이거 거의 유시민급이에요. 개소리 떠드는 게 유시민급이라는 겁니다. 이거 거의 적인데 그 김어준급인데요. 이게 개소리가 그럴듯한 개소리들 이어서 그럴듯한 개소리로 만드는 진실 살짝 섞어서 이 사람이 체코에 있었죠. 제가 헝가리까진 가봐가지고 체코는 못 가봐서 제가 이제 외국에 갔어요. 외국에 한 6개월 정도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99년, 2000년 그때인데도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이미 그때. 그래서 저는 2000년대 이제 영화계에서 일하고 그럴 때마다 한류는 이제 곧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근데 저는 아니 지속될 거다. 뭔 그렇게 믿네요. 아니 저는 외국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니까 화장실 더럽죠. 유료 화장실이 그래. 유료 화장실이. 그리고 길거리 너무너무 더럽죠. 툭하면 소매치기죠. 자리에 뭘 놔둘 수도 없고요. 백팩을 메고 가서도 안 되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나라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지?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20년 전이니까 한국이 잘 안 알려졌을 때잖아요. 인종차별 엄청 당했어요. 외국을 한 바퀴 돌고 오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체코에서 뭘 했나? 술만 쳐드셨나? 공부 좀 하지. 체코 나갔으면 체코는 그래도 이러저러한 책들 체코어로 돼 있어가지고 모르겠구나. 체코 러시아어 이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못 받겠구나. 하긴 이게 책 읽은 저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도 봐서 책 읽고 공부할 사람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의 발언을 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멍충한 보수. 네, 멍충한. 이재명이만 피하면 대단한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떠들면서도 한동훈이나 국힘당도 원희룡도 이재명과 같은 자들임은 알려고도 안 한다. 아니, 알아. 알아. 아는데, 이게, 진짜. 알더라고요. 아는데요. 여기 온 이상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이쪽. 모르면서 안착하는 거 개쩌는데 진짜로요. 이거 완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도요. 개쓰레기, 개쓰레기. 진짜. 아유, 말도 안 되는 걸 읽으라니까 뭐 눈이 감겨요. 힘들어요. 결국 5.16 같은 사변이 일어나. 5.16 사변? 이게 지 생각이 주둥이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5.16 사변이군요. 5.18은 뭐라고 안 하고 그냥 5.18. 이 사람이 북한에서 왔으면 5.18은 북한에서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이 사람 간첩이네. 얼마나 무서워 보였을까. 애국 보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그 막 우리를 걱정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그 클 때 그 부모님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으셨어요? 이런 게 괜찮으세요? 애국 보수는 완전히 사라질 거래요. 5.16 같은 사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미국도 더는 남아있지 못할 정도로 장악할 거다. 이게 뭐한 짓이에요, 이게요? 이 사람들 갖다가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 가져온 사람한테 이거 김태상 간첩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야 되겠구나, 이거. 어쩐지 오늘 애기를 재우는데 느낌이 딱 김태산을 때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제대로 봐보자 했는데 그 후에는 분명한 것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간첩들과 주사파들의 세상에서 눈치를 보면서 평등하게 먹고 평등하게 살게 될 것이다. 간첩이구나. 자, 이거 그대로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끝은요. 애국가처럼 하늘의 보호가 자유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켜주기를 간절히 빌면서 글을 마친다. 전 여기서 네, 평등하게 먹고 평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야, 김태상 간첩. 자,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다 읽고 나니까요. 그리고 글을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나니까 완전히 저는 간첩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하나하나 풀어나가니까 간첩 같아요. 소름 끼치죠? 여러분이 보기에 김태산은 간첩이에요, 아니에요?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얘기를 재우면서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굉장히 나쁜 거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막 담배 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담배 여기 그게 숨 막히잖아요. 물론 그게 싫은 분도 있겠지만 좋은 분도 계시겠죠. 그럼 뭐 간접 흡연하려고 막 가서 막 뭐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나 이런 인간들이 뱉은 이 말이 담배 연기 같은 독이에요, 독.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실어 나르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저게 독인 줄도 모르는 사람 상태거나 아니면 같은 별거리거나 그런 거잖아요. 네, 모으셔가지고 이 간첩임을 밝히세요. 이거 엄청나네요. 이거 진짜. 전부 한국에 못났다. 니들 병신이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것도 그런 거예요. 이런 가스라이팅을 좋다고 들고 다니면서 야 니들 정신 차려라. 어떻게 가스라이팅에 동참하십니까? 네? 자 보세요. 제가 요거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은 나쁜 거죠. 그쵸? 맞죠? 가스라이팅은 분명히 나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도 나쁜 거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살인, 도둑, 뭐 이런 것처럼요. 가스라이팅 분명히 나쁜 거죠. 그래서 저는 가스라이팅에 초점을 맞췄어요. 김태상 글을. 근데 분석하고 나니까 가스라이팅 정도가 아니라 간첩이면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첩이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그리고 엘리트 입장에서 얘기하죠. 역사를 바라볼 때 빼요. 엘리트라면, 우리나라 엘리트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나라, 내 결의, 내 민족을 내가 사랑하도록 계속 이렇게 해야 되죠.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하셨어요?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민족, 이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그쵸? 제가 폴라스타 채널은 똑똑해지는 채널이라고까지 했죠. 그쵸?
보는 사람이 똑똑해지는 방송. 그게 정상적인 엘리트 아니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 국민의 태도가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뭘 떠들겠다고 나와가지고 태도가 여러분 병신이에요. 여러분 바보예요. 여러분 다 죽어도 돼요. 자, 이런 얘기하는 거 듣고 계실래요? 제가 그러면 괜찮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얘네가 하면 괜찮으세요? 이영훈이 하면 괜찮고 김태산이 하면 괜찮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이미지 관리하고 제가 이쁘게 보여야 되고 막 우아하게 보여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건가요? 지금 나라가 말 그대로 이런 놈들이 쥐고 흔들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썩어 빠지게 만들려고 이놈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욕을 하면서라도 막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공지방에 그거 올려드렸죠. 우리나라가 길거리에 똥천지였다라고 하는 그게 거짓이라는 거, 원본 사진 찾아온 거 그거 보여드렸죠. 지가 더 배웠으면 네, 그 더 배운 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돈 많은 놈이 돈 많다고 막 잘난 척하면 꼴보기 싫잖아. 이거 그거잖아요. 지 좀 뭐 좀 압니까? 지 좀 유명합니까? 유명하면 그래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철학 개론도 쓰고 소크라테스 재판의 재구성이라는 책도 썼으니까 김태산 깔봐도 되죠. 이런 어디서 글도 안 읽은 주제가 글 쓰고 앉았어. 어디서 배운 것도 없이, 응? 저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가스라이팅을 이놈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니까. 네, 똑같이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가스라이팅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간첩이 돼, 간첩. 네? 간첩이에요. 알고 보니 뭐라고요? 간첩.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빨갱이였네? 이 빨갱이가 빨갱이 아닌 척해? 와우. 야, 이 뭔 짓이야 이게? 야, 이게 김태산 간첩입니다. 지금 방송 시작한 지 2시간 4분 19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방송을 결론이 가스라이팅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간첩이었어. 그렇지. 간첩이니까 저렇게 함부로 깔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나이를 먹었어도 간첩은 간첩이고요. 그러니까 더 쳐야 됩니다. 얘네들이 그걸 기다린 걸 수도 있어요. 나이 처먹은 간첩을 내세워서 우리가 그 동방 에이지국이라 어른들을 대접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역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우화를 떨면서 방송하면서 뭔가 제가 아는 지식들을 막 전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올바로 사고하는 그런 걸 해서 욕할 놈들한테 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혼낼 놈도 혼내주고 욕해줄 놈 욕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철학 얘기나 떠들고 역사 얘기나 떠들을까요? 자, 1번 철학이나 역사 얘기나 떠든다. 이미지 관리한다. 그리고 2번 네, 두드러 패야 된다. 뚜가 패야 된다. 나쁜 놈들,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놈들 뚜가 패야 된다. 여러분은 어디에 찬성하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 분만 2번이라고 하셔도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코리아 뮤직님, 그리고 정현주님, 그리고 주영님. 아, 수월심님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저라도 이렇게 뚜갑해야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 하나하나 다 짜자가지고 이렇게 뭐가 문제인지 다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속이 후련하시잖아요. 그쵸? 긴가민가 했잖아요. 얘네가 그 긴가민가인 상태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머릿속으로 뒤죽박죽을 만드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속을 수 있겠구나. 정말 이 사람이 뭔가 보수 우파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 같으시죠? 내가 아니라는 거 이번에 알았잖아요. 그쵸? 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욕먹을 건 욕먹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간첩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많이 아니까 존경할 수도 있으니까 존경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역이용하는 걸 수 있으니까 제가 네, 나이를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도 동방명주의 직설이죠. 직설은. 그리고 간첩 잡아내는 활동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이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요. 보세요. 모든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독립운동가 국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빨갱이들의 사고방식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빨간 2번을 쳤는데 빨간색을 했는데요.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국부도 아니다. 부정선거로 하야하지 않았느냐. 네, 이게 전부 다예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고요. 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건설한 분이다. 빨갱이들은 독재자다. 왁왁왁왁. 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시켰다.
우리 쪽이죠. 그리고 하나는 독재자다, 학살자다, 5.18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경제를 몰락했다. 우리 관점이죠. 근데 두 번째는 김영삼에 대해서 평가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정선거로 국가가 개입해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김대중을 미국에서 데려온 분이 계세요. 그분의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비서인가? 비서실장인 것 같은 그분이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분하고 좀 잘 알거든요. 아, LA 시사 그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네, 이 사람은요, 우리의 머리를 논점을 흐리네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학하도록 이 프로그램 시키기 위해서 침투된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또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뭐죠? 북한 핵무기 개발비 제공했죠. 그리고 전교조를 아동교육 종북 작용화 완전히 막 완성했어요. 제 빨갱이들이 얘기한 거 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요 얘기 안 하면서 얘네들은 요 얘기만 해요. 김대중 정신 햇볕 정책. 김대중 정신이 뭐냐? 햇볕 정책은 뭐죠? 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북한 핵무기 개발했잖아요. 노무현에 대한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종북 주사파 세상 건설한 사람이에요. 이제 뭐 영화계니 뭐니 확 퍼뜨렸죠. 그리고 얘네들은요, 바보 노무현. 너무 웃기죠. 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기 정치 이 스탠스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딱 나뉘는 게 이게 그 관점이 올바른 건데,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죠? 김태산 이 사람은 간첩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자, 좌파를 가스라이팅 하나요? 보수파를 가스라이팅 하나요? 보수파를 가스라이팅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교묘한 사람이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니네요. 제가 지금에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렇게 분석해서 너무 늦었네요. 저보다 먼저 하신 분이 계시군요. 다행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일찍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져오시는 글 제가 바쁘더라도 좀 더 꼼꼼히 읽겠습니다. 공지방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공지방에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오픈 그 공지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폴라스타로 치면 뜰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와, 저도 놀랐습니다. 보수 우파 안에 들어온 간첩 이영훈, 김태산. 이게 뭐냐면요. 보도연맹 그 사건 있잖아요. 보도연맹은 잘한 겁니다. 왜요? 전쟁이 났는데 내부에서 총질하는 놈들 반드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부 총질, 우리인 척하면서 간첩 아닌 척하면서 내 간첩질을 하는 이런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내부 총질이에요. 우리 국민의 단결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이놈이 만약에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놈 말은 절대로 그 뭔가 갖다 댈 근거가 하나도 안 돼. 왜요? 북한이 망해가고 중공이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쓰레기들 말은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친보수 여러분들은 딱 중심 잡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내부 간첩, 그리고 우리 정신을, 전 철학자니까 무엇보다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존감 떨어뜨리는 이런 놈들을 다 잡아내서 족치겠습니다. 자, 그놈들이 아무리 발광을 떨어봤자 이 나라는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 마지노선입니다. 그거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김태산 간첩 결론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늦은 시간인데 1시 11분이에요. 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철학개론의 저자, 소크라테스 재판의 재구성의 저자, 동방명이었습니다. 춥다 춥다 해도 봄은 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네,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산 간첩 결론 났습니다.